이제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기대감입니다. 장갑차들이 좀 보이네요.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가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종입니다. 이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지 세 번째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국내 조선업계 대형 선박 수주를 잇따라 확보하면서 안 그래도 꽉 찬 도크를 꾹꾹 눌러 담아 좀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또 업황이 호황을 보이자 엔진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호재는 막 들려오고 있는데 고르자면 좀 어느 쪽을 고르는 게 더 좋을까요? 근데 이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테이프 가지고 계신 건 아는데 네. 어떤 쪽이 더 좋을지 궁금해서요. 그럼 당연히 기자재죠. 일단은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형주들이 워낙 또 잘 가다 보니까 앞서 반도체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갖고 있는 분들 부담을 느끼는 것처럼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조선 대형주 같은 경우도 고가권에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올해도 고점을 한 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우리나라 조선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올해 성장률로 봤을 때는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 쪽에서 강하잖아요. 네. 친환경 선박이 작년보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일단은 수주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수주량도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일단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는 고부가치 선박이기 때문에 일반 상선을 팔 때보다는 훨씬 더 마진이 더 많이 남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점점 더 개선된다고 한다면 주가도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열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교체 선박도 많습니다. 노후 선박들이 상당히 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체 선박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함께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미국과 계속적으로 이제 협력 관계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기존에 상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상선이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산 쪽 매출까지 붙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단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가의 어떤 한 단계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엔진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엔진은 사실 우리나라가 아주 독보적인 또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쪽이 사실 우리나라 조선사 경쟁 국가인데 유일한 어떻게 보면 근데 중국 쪽 선박들도 우리나라 엔진들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엔진 쪽이 그래서 최근에 좀 강했던 거고 그리고 기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세진중공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도 데카우스라든지 아니면은 LPG 탱크 쪽에서는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선박이 호황을 보인다. 그럼 이 회사가 핵심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지금 성광밴드라든지 태공 같은 피팅 밸브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사실 조선뿐만 아니라 원전이라든지 이쪽으로 납품을 하잖아요. 근데 역시나 상대적으로 급등했던 조선주 대비했을 때는 아직은 좀 부담이 좀 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베팅하시면은 조금 더 변동성에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베팅이 가능하니까요. 피팅주라든지 아니면은 세진중공업 그리고 기존에 추천드렸던 케이프 같은 종목들도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가 부담이 덜한 쪽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면 전문가님은 대표 종목 볼까요? 아니면 기자재 볼까요? 저도 사실 기자재를 더 긍정적이게 보고 있고요. 기자재 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기자재 엔진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해주신 저도 엔진 쪽을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고 있고요. 네. 엔진이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있어서 중국이 엔진과 관련된 기술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맞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출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엔진과 관련해서 공급망이 좀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판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엔진 업체들이 가동률이라던가 수익성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좀 수혜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조선소 수주 물량이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좀 수입을 하면서 진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에 들어오는 수주라던가 기존에 있었던 노후 선박 같은 경우에도 엔진 쪽이 계속해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사이클을 타지 않는 사업이 엔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진과 관련해서도 역시 대표적인 종목들인 하나엔진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주도했던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 사실 매력적인 측면에서는 사이클을 좀 덜 타는 이런 기자재 종목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차 상승에 기대감을 두면서 큰 조선사를 보기보다는 사이클을 덜 타는 좀 기자재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그럼 이제 또 방산도 봐야겠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좀 부담스러운데 하는데 또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지금 구간에서 담아도 되나 싶기도 하면서 이게 또 전쟁이 터지면 어떡하지란 걱정도 드는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저는 방산주는 조금 매력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 그런 만큼 그게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고 지금 언급이 되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있었던 러우 간의 갈등보다 더 빅이슈가 될 만할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매력도가 저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그냥 테마성과 이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린 거지만 뭐 산업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 아직까지 이 방산에 대한 수주가 가시화가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도 좀 투자 매력도가 다소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좀 길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산주보다는 지금 너무나 매력 있는 섹터들이 뭐 로봇이라던가 AI 전력 인프라라던가 다양한 좀 매력도가 높은 섹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방산주는 지금은 저는 눈여겨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호한 답변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네. 방산 우주항공 사실 이쪽도 요즘 핫한 테마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산주 저도 마찬가지인 게 테마성으로 봤을 때 방산주가 지금 다른 테마에 비해서는 좀 약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 안 오르는 종목들이 그 숫자로 보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뭐 항공 뭐 이런 예를 들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맞아요. 둘 다에 묶여 있는 것들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주항공과 그다음에 방산에 엮인 종목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출에 대한 가시성이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볼만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K2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뭐 강한 국방력을 갖고 있는 뭐 모로코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뭐 지상 무기만이 아니라 방공 무기까지도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 시장을 처음으로 진출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폴란드 진출했을 때 엄청나게 이슈가 돼서 네. 관련주들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모로코라든지 이제는 뭐 중동 뭐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핵심 무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 정도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순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대형 주여도 일단 확실한 수주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종목 성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엔터를 좀 짚어볼게요.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강하게 받으면서 오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뚫어낸 상태입니다. 근데 하이브 빼고 3사는 네. 아직 좀 많이 내려가 있던데 이 3사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한한령 해제였잖아요. 해제까지는 뭐 본격 해제까지는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홍콩에서 이제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드림 콘서트가 열리죠. 근데 사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전역에 또 방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브가 가장 먼저 오르는 건 드디어 메가 IP가 지금 돌아오는 거기 때문이죠. BTS가 지금 공연을 봤더니 올해 70개, 그 다음에 2027년도 벌써 9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영업이익을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하이브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1000% 이상까지 급증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SM이라든지 YG 같은 경우도 주요 IP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월드투어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평균 단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도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올라갈 겁니다. 방향성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도 다른 3사도 함께 분산 투자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BTS 때문에 하이브가 올라갈 때 못 사서 좀 아쉬웠던 분들 네. 그러면 YG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YG 플러스를 통해서 음반 음원 유통을 하기 때문에 BTS 관련주죠. 직접 수혜해 줍니다. 그래서 두 종목도 항상 좀 묶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를 못 사셨던 분들은 음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YG 플러스를 그 대안으로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전략을 주셨네요. 전문가님은 엔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BTS라던가 블랙핑크가 인기가 뭐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투자 매력도 관점에서는 다소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엔터 산업 자체로는 저는 항상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터에 대한 그런 소비자 입장으로서도 긍정적이게 보고 있는데 저는 약간의 판도를 바뀔 만한 이슈라고 한다면 이수만이 이제 중국으로 갔다가 경업 금지가 올해 2월에 해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다시 또 와서 뭐 아티스트들을 출시를 하게 된다면은 좀 판도가 바뀌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하이브라던가 SM, 기존에 이수만이 있었던 SM이라던가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이 이런 경쟁 심리에 따라서 더 나은 아티스트들이라던가 아니면 더 나은 좀 콘텐츠로 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이에 따라서 엔터 시장 자체의 성장을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뭐 지금 당장 BTS라던가 아니면 블랙핑크 컴백에 따른 좀 움직임은 조금은 느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수만 관련된 일정이라던가 이슈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엔터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뭐 소비재 쪽보다는 테크 여신으로 좀 불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선호도가. 네, 이렇게 이런 이슈를 통해서 오늘 장 좀 마무리해봤고요.